60세를 넘어서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누가 정말로 내 곁에 남아줄까? 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답이 단순해 보였을 것입니다. 가족, 평생의 친구들,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분수령을 넘어서면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에 얽매이게 되며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의지하던 지원 네트워크가 더 이상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과거에 의존했던 것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기반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원과 안정성이 어디서 오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던져도 노출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기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면 단순히 강함뿐 아니라 독립성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후반부를 헤쳐나가는 데 핵심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둥들은 지원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다시는 혼자서 무력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둥 1. 재정적 안정성.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의 원천 중에서도 재정적 독립은 단연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 아닌 당신의 준비입니다. 돈은 행복을 직접 사주지 않지만 자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길, 각자의 생활비, 그리고 종종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는 항상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했고 대출을 도와주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 문제로 저축을 모두 잃자 그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의 빚과 의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상 자금 마련,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재정적 비상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퇴직 소득이 안정적인가요?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했나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자원을 소모하는 부채를 피하며 장기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재정 건강은 인생의 모든 폭풍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 신체 건강. 사랑, 돈, 외부 도움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가장 강력한 동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독립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을 대신해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대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소홀함의 영향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악화되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매일 돌볼 시간, 자원, 심지어 신체적 능력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이지후라는 68세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젊은 시절 활발히 활동했지만 은퇴 후 점차 건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건너뛰고 식습관이 나빠졌으며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내레이터의 노트, 이지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서서히, 조용히 시작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관심, 돌봄, 그리고 규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지호는 자신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불편해졌으며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왔지만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독립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처럼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의사 방문을 미루지 마세요. 만약 경고 신호를 무시해왔다면 지속되는 통증, 걸을 때의 어려움,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이제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현명한 선택은 미래의 당신에게 큰 감사를 안겨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은 자녀나 형제자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라 강하고 활동적이며 능동적인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에 투자할수록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내용을 여전히 듣고 계시고 가치를 느끼신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벨 아이콘을 눌러서 이런 영상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세 번째 기둥, 사회적 관계망.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서서히 고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의식하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친구들이 이사가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며 어느새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작게 느껴집니다.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정신적 명료성, 심지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직업, 자녀 양육, 자신의 의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장 사랑할지라도 매일의 연결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당신을 챙겨주고, 기분을 들어주고, 하루의 기쁨과 대화를 더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들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수적입니다. 박서연이라는 73세 여성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과거의 자녀들만 의지해왔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방문이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침묵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서연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지역단체에 가입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날들은 웃음, 목적, 의미 있는 연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의 가벼운 대화, 주간 책 클럽, 피트니스 클래스 등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대체하기 어려운 감정적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물어보세요. 현재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새로운 관계를 넓힐 때입니다.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동반자 관계를 넘어 당신을 에너자이징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며 인생의 모든 계절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둥 네 번째, 삶의 목적감. 흔히 간과되는 강력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감입니다. 60대가 되면 삶은 낯선 방식으로 변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던 역할 부모, 근로자, 제공자 2점차 사라집니다. 은퇴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빠른 속도가 갑자기 느려집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에게 목적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 취미, 사명, 또는 단순한 개인적 목표라도는 당신의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돕고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최연우, 70세 퇴직 엔지니어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새로운 생활의 신선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방문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상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연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아이들에게 간단한 기계 만들기나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에너지를 되찾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목적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반드시 직업에서 비롯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누군가를 멘토링하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는 것 아니면 단순히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개인적인 도전을 설정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의미 있는 날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목적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모합니다.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수록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장 강력한 지원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불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고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에 사불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미래의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에게 동력을 주어 정보 제공, 격려, 그리고 힘을 주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계속 나아가요. 기둥 5번째, 감정적 회복력.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곡선을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건강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과거보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부 지원이 있더라도 진실은 이겁니다.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은 항상 내면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능력은 당신이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현실이 기대와 맞지 않을 때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부담을 가족에게만 의존합니다. 그들은 자녀, 형제자매 또는 다른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위로, 안정감, 지속적인 확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이 필요로 하는 감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외부로 계속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혜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75세에 40년간 함께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있었지만 자신의 일과 가족으로 인해 시간과 관심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정혜연은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을 자녀들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치유하는 힘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슬픔 지원 그룹에 참여하고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며 매일 감사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고쳐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탄력성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하며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 명상, 글쓰기, 기도 또는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부터 감정적 강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떤 폭풍을 보내더라도 혼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의존의 완성감을 느끼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역경과 승리를 함께 걸어갈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둥 6번째, 적응 능력. 60대가 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단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번영하는 진정한 비밀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적응력이 생명의 끈이 됩니다. 노화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너무 강하게 매달리고 이미 사라진 것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 자신의 방식에 고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응력은 단순히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강하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78세로 항상 대면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사 가거나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는 고립감과 단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일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로움에 굴복하는 대신 적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원거리 가족과 재연결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배우고
역사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그룹에 가입했으며 그 대화들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응을 선택한 강아주는 단순히 대처하는 것을 넘어 성장했습니다. 60대 이후에 번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인맥이 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체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창문을 찾고 관계가 변하면 새로운 연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응력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평생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자신감, 변화를 다루는 회복력, 모든 상황에서 잠재력을 보는 낙관을 제공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수록 인생의 각 장이 소중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달성할 가치가 있는 것을요. 아직 함께 계신가요? 이 내용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에 6분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벨 아이콘을 눌러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생각. 60대 이후의 삶은 통찰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가족은 항상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구축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당신을 연결시키고 감정적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목적의식은 나이와 무관하게 매일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인생이 던지는 폭풍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적응력. 이는 주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진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6기둥을 쌓아 올리면 당신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거나 누군가가 구해줄 것을 희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정은 누군가가 거기 있을 거라고 손가락을 교차하며 기다리는 것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것에서 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오늘 배운 한 가지, 통찰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반성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며 정보와 위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